대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생활비 50만 원만 보태달라 했던 충격적인 결말. 저는 올해 62살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도현이를 키우고 이 작은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벌써 20년이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동네엔 저 같은 늙은이들만 남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하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었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매달 나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밤에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친구 장순옥이 분식집에 왔습니다. 장순옥은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영희야, 요즘 장사가 어때? 그냥 그래. 먹고 살 정도지 뭐.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이럴 땐 자식이 좀 도와줘야지. 도현이가 회사에 다니잖아. 장순옥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현이한테 손 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장순옥은 모를 거예요. 아들이지만 이제 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반가워했는데 말이에요. 그게 생활비를 좀 보태줄 수 있을까? 50만 원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현이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세요? 엄마예요. 아. 지수의 한마디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야위어 보였어요. 무슨 걱정이 있나 싶었죠. 도현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이니까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서 가라는 듯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그때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린 우리 방식이 있거든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싶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집만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도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요. 다음에 꼭 드릴게요. 읽고 또 읽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이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분식집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제 이름을 보니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희야,
40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미안했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정우가. 정우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사랑 정우였어요. 40년 전 헤어진 그 사람 말이죠.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지 뭐. 정우는 나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아. 만나자는 정우의 제안에 저는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싶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영희야,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분식집 장사가 어려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우가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옛날 인연이니까.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속으론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정우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 대원건설이라는 회사에 다녀. 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았죠. 대원건설이라고. 응, 왜? 아니야, 그냥. 하지만 정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장순옥이 시장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어요. 영희야, 내 아들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회사에서 곤란한 일로 돈을 잔뜩 썼다더라.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야. 그래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도현이가 돈을 못 준 거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바로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일 없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 엄마, 그런 소문 믿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도현이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문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잠깐만 도현이랑 이야기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몰라야 할 일이 있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도현이 집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현아, 나와.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나이에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정우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도현이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돈 건드린 거 아직 안 들켰구나. 순간 도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지수도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이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현아, 무슨 일이야?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써서 들킬 뻔했어요. 급히 메우느라 빚을 졌어요. 도현이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준 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정우의 다음 말이었죠.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도현이 아버지의 옛 동업자야. 영희 남편이 빚을 못 갚고 죽었을 때 나도 큰 손해를 봤어. 하지만 그때 상황을 이해했지. 무슨 말이야? 도현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회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 그 빚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야. 정우의 말에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힘들었던 시간들 말이에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빚 갚는 거야. 내가 너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생활비와 분식집 운영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받기가 어려웠어요. 정우야,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 받아, 영희야. 이건 의리고 인정이야. 도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도현아, 잘못은 바로잡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미워할 수도 없었고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몇 주 후 분식집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정우가 도와준 덕분이었어요. 정우와 장순옥이 함께 와서 새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장사 잘 될 거야. 고마워, 정우야. 뭐가 고마워. 우리 사이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현이도 회사 일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